네, 안녕하세요. 그냥 하면 되나요? 예, 디지털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신적 위험을 중심으로를 발표할 김수영, 강명주, 박준혁입니다. 이 연구도 지금 좀 탐색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브리프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대면 코로나 시대 비대면 노동이 증가하면서 이 수가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논의가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한 신체 사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핵심은 플랫폼이라는 무형의 사업장,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으로 옮겨져서 그곳을 매개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특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 앱이나 운송 노조 같은 경우에도 노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송수진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부분에서 그 심리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노동들이 굉장히 결합된 특징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나 인터넷 디지털 경제를 뭐 비물질 노동, 정동 노동, 인지 노동 혹은 영혼의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노동의 특징이 정신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에서 그 심리적인 고통이나 질병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산업재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뭐 업무상 질병이나 뭐 업무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업무 기인성 질병이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회적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제 산업재해라는 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기존에는 이제 그 근대화 이전에는 사실은 개인이 노동을 하다가 다치면 그것은 개인의 부주의에 맞춰져 있거나 불운에 맞춰져 있었다면, 방직 공장이나 탄광이나 굴뚝 청소와 같은 그런 공장의 어떤 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재해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걸 사회 문제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는 것이 최초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복지국가에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당연히 발전하면은 이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혹은 변화를 통해서 산업재해도 변화가 있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공간상의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적용의 대상이 확대되거나 변화하고, 혹은 적용의 어떤 지리적인 공간들도 변화하는 그러한 그 산업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고, 이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공장에서 사무실로, 그리고 제조업 노동자에서 사무직 노동자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사업장 내만이 아니라 통근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거리의 그 과정까지 그 공간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또 봐야 할 부분인데, 뭐 보통 이제 그 지금까지도 산업재해라고 하면 뭐 추락, 끼임, 부딪힘과 같은 물리적인 상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2000년이 이제 넘어서면서 이 서비스업의 일부의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재해가 포함이 되게 되었죠. 감정 노동이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는 뭐 시간이나 공간 부분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산업,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과는 전혀 다른 공간성과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특징이고, 그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사업장이 부재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출근을 하지 않고 접속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이 노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노동이 또 노동의 형태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변화를 하는데, 사실은 정신 노동은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날로그 서비스업에서도. 그런데 이 노동과 달리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정 노동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시대의 서비스업에서 하는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뭐 스튜어디스의 웃음이나 아니면은 뭐 그 마케터들의 어떤 친절한 상담과 같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통제된 그 조직이 말하는 그런 감정을 생산해내고 재현해내는 것이 감정 노동의 핵심이었다면, 이 플랫폼 노동에서의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절함 혹은 과잉의 어떠한 제스처들이나 아니면은 친근함과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SNS를 통해서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여러 가지 과장된 행동들과 같이 그 노동이 되게 폭발적인 정동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기존의 감정 노동과는 또 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논의가 뭐 신체의 교통사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유해 물질이나 화상 혹은 뭐 도난이나 아니면 폭행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운송 플랫폼을 중심으로 혹은 배달앱 노동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탐색적 수준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운송 그 로컬 베이스드 한 플랫폼과 함께 그 웹 베이스드 플랫폼으로 프리랜서 플랫폼과 컨텐츠 플랫폼의 노동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그 차이점보다는 우선은 첫 연구라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특징은 이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상의 플랫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 공간이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개방 공간이라는 오픈 스페이스라는 특징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우선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보통의 사업장에 가려면은 여러 그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들어가서는 자기에게 짜여진 임무들을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것이 기존의 노동이었다면, 여기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여러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했을 때 후기나 평가들이 실시간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워지지 않음 때문에 그들이 그 고객들이나 고객들이 좀 진상 고객이라 하는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그 고객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고객과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같이 연결돼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뭐 평가 같은 걸 분기별을 받을 때 그 시간에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리얼타임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과잉의 그런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네. 네. 두 번째 특징은 출퇴근이 없는 과로로 인한 피로감인데, 사실 기존의 노동이라는 거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일하는 공간과 그리고 홈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장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의 분리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모호함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쉬는 시간에도 계속 알람이 울려서 그 알람을 보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일하는 공간과 그 쉬는 공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집에서 있어도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앱 노동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다른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있으면은 그 곳에서 배달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 공간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지만, 이들은 사실은
사업장이라는 곳이 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배회하면서 어떤 온 디만드라는 것이 사실은 온 웨이팅 상태, 그러니까 계속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일상의 휴식이 계속 노동의 연속체로 흡수되고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로감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 소비자들의 공감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친근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게 아닌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도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얼굴을 가려놨는데 그 얼굴과 이름이 다 나오고 그들의 경력이 나와야 그들이 PR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거의 다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성들 프리랜서들 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에 계속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뭐 고객들과의 여러 가지 뭐 문제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자신의 집 주소나 생김새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곳을 찾아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망치를 평소에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에어비앤비 그 호스트의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가 뭐 이모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모집의 모습을 계속 재현을 하면서 그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정보가 공개되는 플랫폼 노동에서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언어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비대면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인데, 사실은 그 익명성이라는 것이 갖는 되게 자유로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성에 대한 문제나 결혼에 대한 문제나 이성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편하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 자유로운 그런 그 활동들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연예인들의 공적 공간에서 받고 있는 그런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몇몇 분들도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지 알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후기나 아니면 평가의 점수들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을 이제 그 가스라이팅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웃는 얼굴에 침을 안 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안 뱉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비대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침을 뱉는 그러한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플랫폼 경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단절된 공간에서 느끼는 고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 거리를 소멸시키죠. 그래서 기존에 거리감이 있던 많은 관계들을 굉장히 밀착적인 그런 관계로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개인이 뭔가 그 번역 일을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제 그 정규직에서 번역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 번역 일을 할 때 과거에는 그냥 자기 팀에 한 4-5명의 사람들만 만났다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상당히 뭐 2,800명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더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쌓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 플랫폼 자체가 다면 시장이기 때문에 배달앱 노동자도 이제는 배달 음식점과 그리고 그 고객들이 굉장히 이제 넓어진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SNS를 중심으로 한 소셜 콘텐츠에서의 크리에이터들은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의 그러한
그 구독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노동하는 모습은 이 밑에 그려 있는 혼자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정신적으로는 이 가상 플랫폼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머물러 있지만 그 컴퓨터에 이 코드를 전원을 눌렀을 때 혼자 남겨져 있는 그 공허함이 극과 극을 달려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한 심한 공황이나 아니면 우울증을 느꼈다라는 그러한 노동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섬과 같다 혹은 감옥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아이디가 이제 골방이라고 이제 다른 말도 같이 붙여졌는데 익명성 때문에 제가 뺐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골방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 그 앞부분에 있던 그 발표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들이 이제 고독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사회적 소셜 그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 자체가 기존의 아날로그의 사업장의 시공간과 완전히 분리돼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족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고, 그래서 분리돼서 그냥 이사를 해서 혼자 살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감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굉장히 큰 공허함을 안겨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은 지금은 개인의 해프닝이나 경험들로 치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동이 정말 중요한 그 산업의 전형, 노동의 전형이 됐을 때 여기서 말한 이러한 특징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을 볼 때 이 시간성과 공간성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와 전환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감정 노동 혹은 정동 노동이 이제 산업재해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뭐 앞에 이제 김근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의 이제 감정 노동이 이제 사업주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1차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노동의 성격이라는 것이 기존의 그냥 그 의료 요양 보호로만 가능한 요양급여로만 가능한 그러한 형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중에 뭐 그 미국의 그 위워크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의 코홈과 같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정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가 이들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변화된 만큼 이제 산업재해라는 것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특징들을 연구해야 할 것 같고, 이 연구가 그냥 가장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